4월 BA 프로모션 제품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내용이 바로 젤수츠입니다. 제가 준비된 내용은 면역이라고 하는 건데 면역은요, 여러분들의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골수라고 하면 갈비뼈인 늑골, 척추뼈, 엉덩이뼈, 천추, 고관절, 대퇴골, 요 5군데에서 골수가 있습니다. 골수는 여러분들 생명을 잉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자를 남자의 갈비뼈에서 하나를 취해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갈비뼈가 늑골인데 여기서 생명이 잉태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많은 뼈 중에서 하필이면 갈비뼈냐 이거죠. 왜? 골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골수에서 하루에 적혈구, 피를 4천억 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면역을 하루에 500억 개를 만들어내고 혈소판, 우리가 피나면은 피를 응고시키고 지혈하고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거죠. 하루에 1,000억 개 이상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골수에서 늑골, 척추, 천추, 고관절, 대퇴골. 그러면 이런 분들이 있죠. 이 중에서 저는 고관절에 문제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허리 디스크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략은 요추 쪽에 있겠죠. 요추는요 5개로 이루어져 있는데 뼈가 허리 디스크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분은 지금 허리 디스크 문제가 아니고 골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관절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고관절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고관절보다 더 들어가서 골수에 문제가 있다. 골수에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피를 만들어내고 있는 적혈구의 문제, 면역의 문제, 혈소판의 문제가 이미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갑상선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은요. 갑상선에 문제가 있으니까는 요거 치료합시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결과론적인 치료 방법이고 갑상선에 걸리려면 먼저 아까 셀레늄 이런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것이 간에서 하는 거예요. 간에서 하는데 갑상선 질환을 자가면역 질환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골수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게 되면 우리가 심한 한쪽에 치우친 사람들을 골수 분자라고 합니다. 골수 분자. 그리고 몸살이 나면 골수가 아픈 거예요. 여기서 면역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 골수에서 면역이 하루에 500억 개가 만들어지면 이 중에서 면역이 분화돼 가지고 흉선에 들어가서 다시 여기서 교육을 받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죠. 이 그림을 보면 갑상선이 있고 그 밑에 흉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슴 샘이죠. 샘이 뭐예요?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호르몬. 갑상선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갑상샘이라고도 하는데 이 안에서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샘이라고 합니다. 골수에서 면역이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다시 흉선에 가가지고 여기서 T임파구가 만들어지는데 맨 위에 보게 되면 흉선이라고 하는 영문 표기가 있죠. 바로 시무스라고 합니다. 이 시무스의 앞에 있는 T가 있죠. 요 T를 따가지고 이 면역이 골수에서 만들어져서 흉선에 와가지고 여기서 다시 T임파구라고 하는 면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과 싸울 때 T임파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요것이 흉선에서 교육받고 나온 아이들이다. 우리 몸을 지키는데 면역은요, 우리 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대사 찌꺼기를 청소하는 과립구가 있고요. 암과 싸우거나 바이러스와 싸우는 단핵구가 있어요. 과립구라고 하는 것은 안에 과립이 되어 있고 단핵은 핵이 하나 있다. 이 뜻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이제 면역이 만들어져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이런 항원들, 다시 말하면 바이러스나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암 조직, 곰팡이 이런 것들 우리 몸을 해하거나 염증을 일으키거나 질병 상태로 가게 만드는 것들을 방어하는 이 면역 시스템이 발생이 됩니다. 원래 면역이라고 하는 역은 질병을 말하는 거죠. 전염병. 이것을 막는다라는 뜻입니다. 이 항원 중에서 제가 이제
바이러스라고 볼게요. 바이러스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왔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T 임파구도 종류가 나눠져 있어요. 맨 앞에 있는 것이 KT라고 설명을 해 놨습니다. KT라고 하는 것은요, 킬러 T 세포입니다. 얘는 암세포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애예요. 킬러 T 세포가 바이러스 암과 직접 대치해서 싸울 때에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요. 정보를 받고 해요. 아, 제가 지금 위험한 거니까 빨리 가서 도와줘. 라고 해주는 것이 헬퍼 T 세포예요. 헬퍼 T 세포가 킬러 T 세포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지금 몸 안에 저거 들어왔으니까는 빨리 가서 없애야 돼. 이렇게 정보를 줘야 돼. 다시 말하면 저 바이러스에 대해서요. 정보를 줘야 돼. 그러면 이 바이러스가 얘는 약점이 무엇이고 어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공격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얘에 대한 정보를 싹 해가지고 바로 킬러 T 세포한테 딱 넘겨준다고요. 그러면 킬러 T 세포가 헬퍼 T 세포로부터 받아가지고 오케이 얘 약점이 여기니까는 여기를 공격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딱 오면은 그냥 한 방에 딱 끝나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처음 들어온 거야, 처음. 과거에 들어온 이력이 있어서 여기 된 정보를 받아가지고 넘겨줘야 되는데 얘는 처음 보는 애야. 대표적인 것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잖아요. 감기 바이러스는 여러분들 감기 걸리는 분들이 있고 암 걸리는 분들이 있죠. 감기 걸리는 분들 보면 바이러스가 과거에 들어왔던 바이러스냐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나온 신종 바이러스냐 이걸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대략은요, 과거에 있었던 바이러스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게 되면 헬퍼 T세포가 야, 얘는 과거에 언제든지 들어왔었고 얘는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처리했으니까는 이렇게 처리하면 돼. 그래서 감기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기록이 없는 거예요. 정보가. 그럼 얘 약점도 모른다 이거죠. 그러면 감기 걸리는 겁니다.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내 몸에서 면역력이 굉장히 강해 있으면요. 정보가 없어도 금방 무찌를 수가 있어요. 강하니까. 그런데 이 면역들이 약해 있는데 새로운 정보 없이 들어오니까 우왕좌왕 하는 겁니다. 정보가 없으니까 어디를 공격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요 공격을 해가지고 정보를 취득하는 데까지 5일 정도가 걸리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감기 걸리면 5일 동안 아픈 거예요. 그리고 7일 이내에 낫는 이유가 5일 정도 되면 이 신종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다 끝나요. 아, 얘는 여기구나. 근데 그 정보를 어떻게 입수를 하느냐? 바로 B세포인 항체를 쏴서 알게 합니다. B세포 항체를 쏴면 이 정보가 다 입력이 돼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헬퍼 T세포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당해가지고 왜? 좀 강하거든. 자연에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 이게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요, 자연 상태에서 얘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나간 거예요. 그러면 저는 왜 안 걸렸냐? 아, 저는 엄청나게 먹었다니까요. 이 PM 제품을. 원래 또 강하고 감기 잘 안 걸려 저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면이 강하니까 이걸 이제 다 없애버린 거죠. 이게 헬퍼 T세포가 하는 거고 밑에 보면 억제 T세포가 또 있어요. 이 억제 T세포가요. 야, 너무 너 강하면 오히려 항원들만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너 그러다가 주인의 몸까지도 상하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말고 냉정하게 얘를 좀 없애라고 합니다. 이렇게요. 킬러 T세포가 항원들하고 싸울 때 헬퍼 T세포가 강하냐, 억제 T세포가 강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몸 안에서 자가 면역 질환이 강하게 일어나느냐, 약하게 일어나느냐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헬퍼 T세포와 억제 T세포가 있는데 이 둘 싸움이 있잖아요. 누가 더 강하느냐 이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정치판에서 야당과 여당이에요. 이 공존을 해야 되는데 서로 잘났다고 막 싸우니까 사회가 어수선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내 몸이 어수선해지는 겁니다. 내 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가지고요. 싸워가지고요. 자그마한 그거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 뜻입니다. 지금 봄이 되면 세상에 꽃들로 만발하잖아요.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벚꽃도 피고 또 처음에는 매화가 폈겠지. 이렇게 막 온 천지가 그리고 또 새로운 나무의 잎사귀도 나오고 천지가 바뀌는데 얼마나 아름다워. 그쵸?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세상이 바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꽃가루 날려가지고 밖에 못 나가는 봄만 되면 기침을 하고 콧물이 나오고 눈이 맵고 몸이 붓고 난리가 나가지고 봄만 되면은요 전쟁을 치르는 분들도 있다 이거예요. 똑같은 봄인데 누구는 봄을 만끽하면서 대자연에 피어나는 이 꽃들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나들이를 가고 꽃 구경 가는데 누구는 밖에를 못 나가가지고요. 두려움에 떠는 사람이 또 있다 이거예요. 왜 그럴까요? 면역 반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헬퍼 T세포와 억제 T세포를 균형 있게 조절해 주는 것이요. 바로 조절 T세포예요. 이 RT인데 이 조절 T세포가 얘가 무너지게 되면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겁니다. 이 킬러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바이러스만 공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몸 전체를 다 공격해버려. 여기에서 우리 몸 안에 질병이 발생이 되는데 질병의 90%가 대사성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사에 또 관계되어 있는 것이 면역이에요. 대사에 문제가 발생되면 면역도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면역을 잘 기르려면요. 균형지게 우리 몸을 잘 보호하고 수호하려면요. 면역 시스템이 균형 있게 잘 돼야 돼. 그러려면 가장 좋아하는 게 뭘까? 바로 셀레늄이에요. 셀레늄. 셀레늄이 면역 균형을 가장 정확하게 잘 잡아내는 겁니다. 아, 물론 그 안에는 비타민 C도 베타카로틴, 비타민 E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셀레늄이 가장 역할을 하는데요. 셀레늄이 바로 면역을 가장 조절하는데 억제시키거나 방해하는 것이 바로 중금속이에요. 중금속은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 중금속을 배출해내거나 할 때에, 요때에 셀레늄이 들어갑니다. 이 킬러 T세포가 이 바이러스나 암과 싸우는데, 아니, 생각보다 얘가 좀 강하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3명 중에 한 사람이 암에 걸려 죽겠죠. 그리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렇게 고생들 하는 거 아닙니까? 겨울 되면 지금 벌써 또 감기 걸려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죠. 킬러 T세포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런 항원들을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정신적인 스트레스, 먹거리가 안 좋으니까 환경적으로 안 좋으니까 킬러 T세포가 제대로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몸은 그럴 줄 알고 다음 단계를, 2단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 NK세포예요. 내추럴 킬러 세포라고 하죠. NK세포는요, 더 강력합니다. 얘네들 만나면 끝장나 끝장. 피할 수가 없어. 그런데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이 요지경이다 보니까요. 이 암세포도 자기들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는 얘네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들,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겠죠. 바이러스도 점점점 강한 것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NK 세포도요. 때로는 지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3단계가요. LAK 세포예요. 얘는요, 엄청나게 강해요. 우리가 무기를 본다면은 LAK 세포는요, 핵의 핵무기, NK 세포는 미사일, T 세포는 탱크,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암에 걸렸으면 치료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암세포가 T를 뚫고 NK를 뚫고 LAK를 뚫고 지나간 거예요, 다. 그러니까 막강한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저 암세포를 없애기 위해서 강력한 항암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방사선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걸 다 뚫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암세포나 바이러스를, 특히 암세포를 죽이는 것 중에 T세포는요, 밑에 퍼포린이라고 하는 것으로 공격을 합니다. NK세포는 그랜자임 효소로 암세포를 공격을 합니다. 다 무기. 그 다음에 LAK세포는요, 림포카인. 야, 림포카인. 이거는요, 완투가 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강한 겁니다. 이거 맞으면 그냥 즉사. 뼈도 찾지 못해. 얘네들이 항원들을 공격해서 내 몸을 고수해야 되는데 반대가 된다? 이것이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의 과잉 질환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질환들이에요. 류마티스, 소아당뇨, 인슐린 저항성, 제1형 당뇨, 강직성 척추염, 다발성 경화증, 온몸이 딱딱하게 굳는 겁니다. 루푸스라고 하죠. 전신 홍반성 낭창증, 악성 빈혈. 우리가 그 양자기를 하게 되면요. 빈혈 수치가 낮게 나오는 분들 있죠. 나는 철분 많이 먹고 있는데요. 그러잖아요. 리스토레트 안에는요, 하루에 필요한 철분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리스토레트를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 불구하고, 왜 저는 빈혈이 낫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자가면역 질환에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건선, 피부 질환들, 천식, 그리고 갑상선 기능 저하도 여기에 속합니다. 이것이 자가면역, 내 몸에 나를 보호하는 면역이 과잉되어 있을 때에 나타나는 질환들이에요.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익히 한두 번 들어본 적이 있는 질병을 여러분들께 설명하려고 표현한 거지, 모르는 것도 엄청 많아요. 자, 자가면역 저하 때문에 걸리는 질환입니다. 암, 그리고 감기, 코로나, 이것들이에요. 저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몸에 면역이 저하되어서 걸리는 종류도 있거니와 과잉돼서 걸리는 질환이 있는데, 대한민국에 지금 현재 암으로 사망하는 분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는 대한민국의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분들이 3분의 1이 있다. 또 하나 볼게요. 대한민국 현재 사망자 중에서 당뇨병으로 죽는 순위가 4위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면역이 과잉돼서 걸리는 것도 있다 이거예요. 지금 주위에 보면요. 이러한 질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선, 천식, 아토피, 대한민국의 1,000만 명이에요. 1,000만 명. 갑상선 기능 저하 때문에 갑상선 질환에 걸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게 면역이 과잉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이상하죠. 한쪽에서는 저하되어 있고 한쪽에서는 과잉되어 있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대한민국 사람들 몸 안에 면역이 과잉과 저하가 교란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면역의 시스템이 붕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좀 쉬세요. 잠 좀 자세요. 운동하세요. 이거밖에 없다니까요. 물 많이 드세요.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 면역 교란,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제가 볼 때는 방금과 같이 물 많이 마시고 운동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하루의 루틴을 정확하게 좀 지키고 하지만 그것으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요, 이 질환에 걸리게 돼 있어요. 우리 몸에 필요한 항산화, 이 면역에 좋은 것들을 넣어줘야 된다. 이것이 바로 PM에 있는 제품들이고,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이 면역 시스템을 안정화시켜주는 젤수추입니다. 젤수추는요, 모든 식품에 다 넣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감초 역할을 합니다. 저는 프로셰프 먹을 때도 제일 수치를 집어넣고 릴소레트 먹을 때도 제일 수치를 집어넣어요. 단지 파워 칵테일과 제네레이션을 먹을 때는 넣지는 않아요. 왜? 좀 이따가 먹을 거니까 이제. 액티바이저 할 때도 뷰티, 헬린핏 할 때도 넣어가지고 먹잖아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몸에 영양소 대사의 안정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젤 수치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셔야 합니다. 애용하셔야 되고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만큼 젤 수치를 사랑해서 내 몸에다가 넣어주셔야 됩니다. 면역에 대한 상식을 좀 말씀을 드릴까요? 면역은 밤에 활동하고 낮에는 휴식을 취합니다. 밤에 활동했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잠자요. 우리가 병에 걸리게 되면 밤에 더 아프죠? 그 이유는 밤에 면역이 깨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면역은 열에 민감하게 반응하죠. 내 체온이 1도씨가 저하되면 면역 반응이 30%가 저하됩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말한 자가 면역 질환에 걸리신 분들이 자가 면역 과잉 반응이 나타나시는 분들의 특징은 몸이 차가운 분들입니다. 1도씨가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 면역 반응은 500%가 강화돼요. 면역의 먹이는 신맛입니다. 면역의 활동을 하려면은 얘네들도 힘이 있어야 되고 힘이 있으려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도 각 장기의 세포에 영양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먹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면역도 내 몸을 지키는데 먹어야 힘을 낼 거 아니에요. 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들. 아니 잘 먹여야 싸울 거 아닙니까? 맨날 굶기면 어떻게 싸워요? 똑같다니까요. 면역도 먹어야 돼.
근데 면역의 먹이는 무엇인가? 신맛이에요. 그러면 신맛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신맛은 단맛에서 오는 겁니다. 면역은 환절기 때에 공백기간이 생기게 됩니다. 감기 언제 걸려요? 환절기 때 걸립니다. 면역의 6에서 70%는 장, 점막에 있습니다. 항원들, 바이러스나 곰팡이나 균들이 일단 음식을 통하거나 호흡기를 통하거나 들어오죠? 이거는 1차 방어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2차 방어가 점막세포예요. 점막세포들이요. 이 나쁜 것들이 안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막는데 여기에 면역들이 응집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면역들이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초 역할을 하는 젤 수치를 즐겨 사랑하는 마음으로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드실 때 이것을 만들어낸 PM한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몸도 당신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나도 당신 따라서 감사합니다라고 긍정의 신호를 보낸다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행복한 날 되시고요. 기쁨 넘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그 어떤 걸림돌도 다 제거하시고 뛰어넘어서 앞으로 향해 질주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준비된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